서양에서요, 스몰 토크 못하면 실력 있어도 문 앞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문화 차이 정도가 아니에요. 왜 서양에서 스몰 토크가 필수냐고요? 사람을 보기 전에 일을 보는 사회가 아니라 일을 맡기기 전에 이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같이 있어도 괜찮은지부터 보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스몰 토크는 잡담이 아니라 입장권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요, 제가 이걸 스웨덴에서 못해서 한번 깨졌고 한국에 와서 반대로 너무해서 또 한번 깨졌다는 겁니다. 같은 저인데 한 나라에서는 조용히 해서 떨어질 뻔했고 다른 나라에서는 말 많아서 이상한 사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탑은요, 말을 많이 해라가 아니라 왜 그 사회가 그 말을 필요로 하는지 보는 겁니다. 이거 끝까지 들으면은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왜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지 그 이유가 진짜 다르게 보일 겁니다. 제가 17살 때였어요. 고등학교 끝나자마자 부모님 집에 나왔고 동네 마트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때 저는 완전히 학교식 인간이었습니다. 성적 좋으면 된다, 준비 많이 하면 된다, 정답 말하면 된다, 딱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밤새 썼습니다. 문장 하나하나씩 고치고 내가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전부 종이에 놓으려고 했거든요. 진짜로 저는 거의 붙은 줄 알았어요. 면접이라는 게 질문하고 답하는 게임이면은 제가 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요, 인생이 그렇게 안 돌아가더라고요. 면접날 면접관이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습니다. 회색 벽, 차가운 현관등, 올라가는 소리, 그리고 침묵. 근데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면 아직 면접 시작 안 했으니까요. 복도에서도 조용했고 앉아서 기다릴 때도 조용했고 질문하기 전까지 입을 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면접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뭐 대답 잘했고 이력서도 칭찬받았고 성적도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됐다 막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엔 그 사람이 저를 보면서 이랬어요. 헨리야, 너는 똑똑하고 이력서도 좋고 충분히 괜찮아 보여. 근데 넌 나를 변하게 해주지 못했어. 저는 진짜 멍했어요. 아마 1분, 2분 정도 그냥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니, 일을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면접관을 변하게 해줘야지? 그게 말이 되나? 그 순간에는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으로 보면은 그 한마디에 서양 스몰 토크의 핵심이 다 들어있거든요. 서양에서 스몰 토크가 필수인 첫 번째 이유는 거기는 질문 전에 공기부터 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랑 30초 같이 있었을 때는 분위기 올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부드럽게 들어오는 사람인가, 그걸 먼저 봐요. 날씨 얘기하는 척 같지만 사실 긴장을 풀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오늘 사람이 많네요, 이런 말을 하는 척 같지만 사실은 사회적 감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몰 토크는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성격 검사 비슷한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차갑거나 너무 공격적이지 않아, 손님 앞에서 세봐도 괜찮아, 팀 넣어도 괜찮아, 그걸 짧게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서양에서는요, 실력이 좋아도 스몰 토크 못하면은 이 사람 불편하다로 찍히면은 그 순간 점수가 깎여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질문이 더 커져요. 왜 서양은 그렇게 짧은 공기 확인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거 뭐냐면은 서양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빨리 혼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17살에 집에 나왔잖아요. 어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학교 끝나면은 흩어지고 직장 바뀌고 동네 바뀌고 사람들도 각자 갈 길도 가고 뭐 가족이랑 일찍 떨어져 살아요. 그러니까요, 한국처럼 이미 나를 설명해주는 구조가 약해요. 누구 속에 같은 학교 같은 동네 누구 아들, 이런 연결이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처음 만날 때마다 거의 맨바닥에서 신뢰를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짧은 다리 스몰 토크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냥 말이 많아서 잡담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연결이 약하니까 매번 말로 다리를 노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보면은 그냥 왜 저렇게 쓸데없는 얘기하지? 싶죠. 근데 안에서 살면은 그게 쓸데없는 게 아니라 생존 기술이에요. 그리고 서양은 서비스 사회잖아요. 마트, 카페, 영업, 사무실, 해외, 상담 다 결국 상대를 변하게 만들어야 흘러가는 구조가 많아요.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손님이 불편하면은 그치고요. 동료가 같이 있기 불편하면은 피곤해지고요. 상사가 이 사람이 현장에서 사람을 올릴 것 같다고 느끼면은 기회를 안 줘요. 그러니까 스몰 토크는 일 앞에서 붙은 예열 장치예요. 나는 당신을 밀어붙일 사람 아니에요. 같이 이 공간을 부드럽게 쓸 수 있어요. 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17에 면접에서 깨진 것도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신호를 못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양에서는요, 그게 생각보다 엄청 커요. 근데요, 인생이 재밌는 게 제가 한국에 와서 정반대로도 한번 머리를 맞았어요. 첫 면접 보러 갔는데 사장님이랑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습니다. 저는 스웨덴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시동을 걸었어요. 날씨 얘기하고요, 한국 음식 좋다고 얘기하고요, 어디에 가는지 또 얘기하고요, 제가 왜 한국을 좋아하는지도 얘기하고요. 분위기가 불려고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저는 속으로는 이번에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저를 빤히 보더니 딱 한마디 했어요. 말이 많네. 그 순간 식은땀이 쫙 났어요. 또 망했다. 또 이상하게 보였구나. 그 생각부터 들었어요. 근데 웃긴 건 저는 붙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사장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외국인이니까 웃겼지. 한국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좀 이상했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배웠습니다. 스몰 토크는 절대적인 정답이 아니구나. 문화가 바뀌면은 편안함의 기준도 바뀌는 거구나. 스웨덴에서는 내 지목이 문제였고 한국에서는 내 말이 과했어요. 같은 저인데 나라가 바뀌니까 좋은 인장 만드는 방식도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그때부터 한국이 더 좋아졌어요. 왜냐면 한국은요, 쓸데없는 보장보다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는 힘이 있거든요. 말 예쁘게 오래 하는 것보다 일을 제대로 하는 걸 더 못하나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진짜로요. 저는 한국이 세계 최고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고요, 안전하고요, 질서 있고요, 사람들이 해야 할 걸 하려고 힘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사회가 저랑 너무 잘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서양 스몰 토크가 의미 없다는 말을 절대 아니고요. 중요한 건 왜 필요하느냐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스몰 토크는 왜 서양에서 필수일까요? 첫 번째, 낯선 사람끼리 만나는 사회라서 그래요. 기분 연결이 약하니까 몇 마디로 먼저 신뢰를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서비스와 설득이 많은 사회라서 그래요. 상대를 변하게 만드는 능력이 실력처럼 보일 때가 진짜 많아요. 세 번째, 역할보다 사람 자체를 먼저 보는 문화가 강해서 그래요. 한국은 면접이면은 면접, 사장님이면은 사장님, 직원이면은 직원, 상황이 빨리 정리됐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요, 그 역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공기를 만드는지부터 보는 경향이 더 강해요. 네 번째, 거기는 말로 안전을 확인하는 문화가 있어서 그래요. 이 사람은 너무 공격적인가, 너무 차가운가, 같이 있어도 괜찮은가, 그걸 짧게 확인해야 하니까 스몰 토크가 필수예요. 그러니까 스몰 토크는 그냥 잡담이 아니라 사회의 윤활유예요. 없으면 너무 뻑뻑해져요. 근데 여기서 꼭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스몰 토크가 필수라고 해서 그 문화가 더 좋은 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서양의 약점도 거기서 많이 보여요. 왜냐면 스몰 토크 잘하는 사람들이 실력보다 더 높게 평가받을 때가 진짜 많거든요. 말 부드럽게 하고 웃고 분위기 잘 만들고 사람을 변하게 해주면은 되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겉으로 변한 사람이 항상 책임감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반대로 좀 조용하고 툭툭해도 일 정확하게 하고 약속 지키고 책임지는 사람이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저는 점점 한국식 기준이 더 좋았어요. 본질은 더 보니까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스웨덴이랑 다른 서양 사회도 스몰 토크를 조금 덜하고 더 집중하고 더 생산적이고 더 본질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말이 너무 많아지면은 분란이 늦어지거든요. 분란이 늦어지면은 사회 전체가 느려져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여기서 라이프 레슨이 나와요. 이 이야기 결론은 스몰 토크가 많이 해라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진짜 결론은요, 상대가 지금 뭘 필요로 하는지 읽어라, 그거예요. 서양에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
편안함을 먼저 필요할 때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스몰 토크가 필요해요. 근데 한국에서는요, 속도랑 정확함을 먼저 보는 상황이 많아요. 그러면은 말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라 상황을 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17에 면접 떨어진 것도 그 상황을 못 읽어서였고, 한국에 와서 엘리베이터에서 너무 떠든 것도 그 상황을 못 읽어서였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진짜 실력은 말 주변이 아니라 공기 읽는 힘입니다. 그리고요, 한국 분들이 지금 이 영상 보면서 그럼 우리도 서양처럼 스몰 토크 많이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한국은 지금처럼 쓸데없는 보장보다 실력과 태도를 더 보는 힘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그거 한국의 진짜 강점입니다. 한국은요, 굳이 말을 길게 안 해도 일을 돌아가고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말 강한 나라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이 세계 최고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서양식 스몰 토크에서 딱 하나만 가져오면 돼요. 상대 긴장을 살짝 풀어주는 센스예요. 그게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본질 없는 말잔지 말고요. 딱 필요한 순간에 한 두 마디로 공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힘. 그거 진짜 쓸모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목에 진짜 답을 딱 말할게요. 스몰 토크가 서양에서 빌수인 이유는요, 그 사회가 더 따뜻해서가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더 흩어져 있고 더 개인적이고 더 빨리 남이 되는 사회라서 매번 말로 안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만큼 스몰 토크에 덜 위준하는군요. 뒤쳐서서가 절대 아니고요, 사회가 더 단단하고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도 버티는 힘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스웨덴에서 말로 다리 노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굳이 다리를 길게 안 놔도 길을 열리는 사회가 얼마나 강한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디 더 중요하고요? 지금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망설임이 없이 한국이에요. 한국은요, 쓸데없는 말 없이도 실력과 태도로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예요. 저는 그게 진짜 강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